반갑습니다. CJ 제일제당의 윤기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앞에서 그 최경영 회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불현듯 한 10년 전에 제가 정밀화학이라는 회사를 다녔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주로 했던 게 이제 어망 개발하고 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PBS하고 PBAT라는 소재를 가지고, 근데 이제 주로 이제 PBS를 갖고 어망을 만들고 어촌을 엄청 많이 다녔습니다. 그때 느꼈던 건데, 폐어망을 또 해저에서 이제 걷어 올리는, 그게 2016년인가 15년도에도 한 매년 1,800억씩 정부가 지출을 했고요. 그렇게 폐어망을 끌고 올라왔는데, 이제 처리가 안 되는 거죠, 이제. 말씀대로 거기엔 별의별 게 다, 따개비서부터 별의별 게 다 들어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거 나일론 어망 처리하는 게 보통이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폐타이어에도 못 쓰나?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좋은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개발을 하고 계신다고 해서 좀 반가웠습니다. 저희는 이제 생분해 또는 바이오 관련돼가지고, 저희 CJ 제일제당에서, 지금 현재, 개발도 하고 생산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저는 오늘 발표드리는 메인은 저희가 생산하고 있는 PHA, 그러니까 폴리하이드록시 알카노에이트의 소재를 가지고 어떤 제품들로 응용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일단 다 아시겠지만, 바이오 머티리얼스라고 하는 그 제목을 보시면 주로 이제 생각나시는 건 바이오 또는 생분해,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하시고요. 사실은 이제 저희가 바이오 디그레이더블이냐, 바이오 머티리얼이냐 하는 부분들이 다 하나의 어떤 그런 범주 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PHA는 사실은 이제 만드는 공법부터 합성적인, 그러니까 이제 케미칼 합성적인 부분은 아니고요. 저도 원래는 삼성에 있을 때는, 그때는 PBS, PBAT를 모노머를 사가지고 축중합을 통해가지고, 폴리에스터를 만들었던, PBAT, PBS를 만들었던 경험이 있었는데, 지금 CJ에, 제가 조인한 지 한 4년 조금 지났거든요. CJ에서는 주로 이제 균주를 가지고, 그 균주의 당을 먹여서 발효를 해서 그걸 가지고 폴리머를 만드는 그런 놀라운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센터를 주로 어플리케이션 쪽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그림에서 나온 것처럼 바이오 머티리얼스, 즉 그러니까 원당이나 포도당과 같은 그런 피드 스탁을 가지고 균주가 실제로 하나의 합성 베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몸에 이제 자기 먹은 피드 스탁을 갖고 발효를 해서 PHA를 만들고, 저희가 그거를 끄집어내서 이제 제품화 할 수 있도록 펠레타이징하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 같이 그걸 가지고 저희가 주로 사출 또는 서머포밍해서 시트, 필름이나 코팅, 그 다음에 이제 섬유, 이쪽으로 전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상업화된 것도 꽤 많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이제 이렇게 카테고라이징을 시켜놨던 거는 생분해에도 저희가 보면 단계별로 현재 국내에서는 인더스트리얼 컴포스트, 그 다음에 최근에는 홈 컴포스트, 그 다음에 소일 디그레데이션, 그 다음에 마린,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점점 어려운 조건에서의 생분해 머티리얼이 국제 기준에 맞춰서 분해가 되는지 여부에 대한 부분을
사실은 많은 이런 머티리얼을 하고 있는 저희 업계나 아니면은 가공사나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PHA는 사실은 산업생분해에서부터 해양생분해까지 TUV 인증을 다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요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거고, 완제품, 그러니까는 이제 어떤 성형물로 이루어졌을 때가 과연 이런 어떤 인증에서 범주에 들어올 수 있느냐, 그리고 또 그걸 서티를 가지고서 프로모션을 하고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만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이제 인더스트리얼 컴포스트에 대한 부분은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어떤 제품을 생산하더라도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5가지 카테고라이징 되어 있던 어플리케이션 측면에서는요. 그런데 이제 홈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씩 한계가 드러나기는 하는데, 그래도 앞서서 얘기했던 부분 중에서 거의 한 60%, 70%는 저희가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던 홈과 소일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겠다라는 쪽을 말씀드리고요. 현재 개발과 상업화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자꾸 뒤로 안 넘어가고 앞으로. 이 가운데. 예. 저희 PHA 생산 공정인데요. 일단은 피드스탁으로는 저희가 원당 또는 포도당 같은 것들을 먹이고, 그다음에 스트레인, 그러니까 균주가 그걸 먹고 발효를 해서 저희가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셀 내에 하얗게 보이는 거 pH입니다. 그 pH를 꺼내서 저희가 펠레타이징을 하고, 또 펠레타이징 한 거를 갖고 다른 것과 컴파운드를 하거나 또는 단독으로 사용을 해서 제품을 만듭니다. PHA 종류는 C2서부터 C5까지 다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희가 2010년부터, 사실 제가 CJ에 조인하기 전부터죠. 2010년부터 이 PHA에 관련된 이런 바이오 어떤 그런 비즈니스에 관련된 연구를 시작을 했고, 2016년에 이제 메타볼릭스라고 하는 PHA의 파운더의 벤처 회사를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 뒤에 이제 좀 더 급물살을 타고 2020년, 21년도에 이제 실제로 투자를 해서 2022년도에 이제 매스 프로덕션에 관련된 부분들이 완공이 됩니다. 실제로 제품은 22년 12월에 나왔고요. 23년 초에 이제 저희가 APHA, 그 다음에 24년 초에는 SCPHA, 이렇게 해가지고 차례로 2가지의 종류의 PHA를 생산하게 되고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희가 SCPHA라고 말씀드렸던 거, APH라고 말씀드렸던 거 간단하게 그냥 설명을 드리자면, 세미 크리스탈린의 약자고요. 그래서 PHA 종류도 이게 세컨 모노머와 퍼스트 모노머의 공중합 형태로 되어 있는데, 세컨 모노머의 몰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비율이 높아질수록 이게 이제 아마포사이즈고 러버리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컨 모노머의 4HB, 3HB, 4HB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세컨 모노머인 4HB의 함량을 적절히 조절을 해서 약간의 강도도 갖고, 그 다음에 100%로도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게 지금 여기 S1000P라고 하는 브랜드가 되겠고요. 그거는 SCPH를 의미합니다. APHA라는 건 아마포스의 약자인데, 이 APHA는 4HB, 즉 세컨 모노머가 저희가 한 30%, 35% 그 사이 정도에 위치하고 있어서 얘는 굉장히 러버리합니다. 그래서 이건 단독으로 사용될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저희가 원래 타겟한 건 이게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PLA, 굉장히 딱딱하고 브리틀한 거, 또는 PBS, 이런 제품들을 조금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모디파이어로 생각을 하고 개발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상업화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S1000P의 물성 중에 독특한 점을 말씀드리면 제가 알고 있는 그 바이오 폴리머 중에 가장 그래도 내열성이 좋은 폴리머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강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열 변형 온도가 저희가 140도가 넘습니다. 지금 현재 한 149도 측정한 거는 그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멜팅 포인트 한 160도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정한 온도는 한 90도 정도,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SCPHA를 가지고 저희가 오른쪽에 보는 것과 같이, 여기 지금 막대 든 게 좀 이게 그래픽 때문에 없어진 것 같은데, 열 안정성을 저희가 측정을 한 2주 정도 쭉 120도 정도에서 보거나 또는 80도씨 100%의 습도에서 비교를 해봤을 때, 뭐 PLA 같은 경우에는 60% 이상의 습도 상황에서는 완전히 그냥 무너지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폴리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APH의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PLA의 투명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일정 부분의 함량이 들어갔을 때의 충격 강도를 굉장히 좋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로는 이제 터프니스를 증가시키는 그런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PLA 단독으로 개발되어 왔던 그런 제품들이 상당히 많죠. 거기에 아주 소량만 갖고도 좋은 어떤 물성을 발현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상업적으로 맨 처음에 저희가 이제 이마트라든지 홈플러스라든지 지금도 계속 이제 하고 있지만 그 트레이에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임팩트 스트렝스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충격 강도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함량을 5%, 10% APH를 올리면서 봤던 거고요. 실제로 그게 소량만 들어가도 터프니스가 증가가 되기 때문에 PLA의 두께를 낮춰서 진공 성형을 한다 하더라도 깊이 있게 저희가 서머포밍, 그러니까는 진공 성형 할 수 있다. 그런 차원이 되고, 실제로 그게 산업에서 됐기 때문에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두께를 15% 이상 더 감축해가지고 시트를 뽑아낼 수 있었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코스트도 절약하고 충격강도 좋아지면 저희가 이런 트레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 택배나 우리가 이제 오더를 해서 쓰는 그런 어떤 투명한 PLA 트레이가 되겠죠. 그런 시트 종류,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디스트리뷰션 과정에서 일어나는 로스율 상당히 많이 감축이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장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제 단독으로도 뒤에 장애 표시가 되겠지만 저희가 많이 마시는 이제 종이컵, 그 다음에 이제 핫컵에 이제 종이로 되어 있는 그런 코팅되어 있는 것들, 그다음에 누들, 우리 라면 컵, 이런 종이의 안쪽에 내수성을 주기 위해서 폴리에틸렌으로 주로 코팅을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폴리프로필렌으로 코팅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종이컵 같은 건 아주 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누들컵이라든지 이런 팝콘컵 이런 것들은 PP로 다 코팅되어 있거든요. 그래야 이제 물이 좀 장시간 거기 이제 국물이나 이런 것들이 스며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종이 쪽을 3년 전부터 개발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P나 PP를 대체해서 PHA로 코팅을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코팅을 했을 때 이거는 이제 종이가 있었을 때에 저희 PHA하고 PLA 70대 PHA 30%가 들어가 있는 거, 그걸 갖고 이제 생분해도를 측정을 해봤는데 생분해도는 거의 셀룰로스하고 유사하게 생분해가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저희가 그 실질 굉장히 얇게 코팅하기 위해서 그 에멀전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아크릴 에멀전과 저희 에멀전을 일부 섞어가지고 종이에다가 코팅을 해서 뭐 한 10마이크로 이하 언더로 얇게 코팅을 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생분해도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그 사실은 이런 종이에 대한 부분도 있었지만 실제로 저희 펠렛을 가지고 100% APHA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PLA를 뭐 반반 뭐 PLA를 갖다 70%뭐 이렇게 비율별로 올려가면서 APHA가 생분해에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는지 그걸 나타낸 그래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지 이걸 측정한 조건은 인더스트리얼 컴포스트 조건이 아니고 58도에서 측정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한 30도 정도에서 초창기 때 측정했던 데이터인데요. 보통 홈 같은 경우 28도에서 하니까 거의 유사한 상황에서 보신다면 저희가 그 당시에 측정했을 때는 30%서부터 뭔가 변화가 크게 일어나는데 그게 셀룰로스를 그 표준으로 했을 때 셀룰로스가 분해되는 정도의 거의 유사하게 올라가는데 저희가 볼 땐 최소한 60% 셀룰로스의 60% 70% 수준까지는 도달을 하고요. 40% 50% 되면은 거의 저희가 볼 때는 이제는 홈 컴포스트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 된다라는 걸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 PLA 55대 저희 거 45%로 해서 서티를 받았습니다. 그럼 마스터 배치로 해가지고 실제로 고객한테 팔 때 저희 마스터 배치는 APHA가 45% 들어가 있는 마스터 배치는 이거는 홈 컴포스트가 됩니다. 라고 인증을 갖고 판매를 하기 시작했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PBS를 가지고 저희 거를 10% 놓고 20%를 놓고 했을 때 얼마나 PBS가 촉진이 되느냐. 왼쪽 거는 PLA였지만 오른쪽은 PBS. 근데 오히려 PLA보다 훨씬 더 빠르게 생분해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인더스트리얼 온도를 올리지 않고 그냥 상온보다 약간 높은 온도에서 충분히 이렇게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요거는 저희가 그래서 APHA를 기존에 있는 생분해 폴리머, 석화계 폴리머가 됐든 PLA와 같은 바이오 폴리머가 됐든 그거의 생분해 프로모터라는 이름으로 해서 특허를 냈고 지금 국제 특허, 국내 특허 이렇게 지금 현재 출원을 한 지 한 3년 됐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저희가 100%짜리 SCPHA, APHA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인더스트리얼서부터 마린까지 받은 그런 인증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 FDA 그러니까 식품 접촉 그것도 저희가 이제 획득을 했고요. 뭐 국내 뭐 이런 인증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다 웬만한 건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 다른 거랑 섞어서 제품화하는 거에 인증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가장 현재 핫한 거는 미국의 빨대입니다. 오늘 발표 자료에는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빨대는 일단은 가면 갈수록 다들 그 해양 생분해가 되는 빨대를 요구하는 빅 브랜드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는 지금 일단 그게 가장 저희로서는 그 기대주가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쪽은 이제 커틀러리. 일회용 커틀러리가 국내는 시장이 다 죽었는데 사실 미국은 아직도 어마어마한 시장이 있어서 그쪽은 계속해서 미국 쪽으로 저희가 지금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생분계가 그 지정된 시간 일정 내에 생분계가 되면서 생분해가 되는 이제 두께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커틀러리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지금은 싸움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그거에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플라스틱 그 평가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PHA는 마이크로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에서 자유롭다?
저는 자유롭다고 봅니다. 그래서 뭔가 그거에 대한 평가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뭔가 하나라도 가능성이 있는 실험법이 있다면 그걸 갖고 저희는 평가를 의뢰를 했고, 이게 작년에 저희가 나왔던 데이터인데 유럽에서 OECD 301B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저희가 일단은 억셉트가 됐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원래 기준 시료가 그 소디움 벤조에이트를 가지고 이게 열흘 동안 어떤 예를 들어서 담수 조건이다, 슬러지 조건이다, 하수 처리 조건이다 이런 조건이 있으면 그 조건 내에서 열흘 동안 60% 이상이 분해되는 거, 그러니까 CO2 분해가 됐든 바이오 데그레데이션이 되는 거를 측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측정에서 단분자가 아닌 폴리머인 저희 PHA가 실제로 왼쪽 거는 APHA, 오른쪽 거는 SCPH인데 두 개 다 일단은 패스가 됐습니다. 조건은 저희가 20일간 지금 슬러지 하수 종말 처리장에 있는 그 컨디션에서 저희 폴리머가 들어갔을 때 60% 이상의 분해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세 플라스틱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은 이런 그 국제 기준이 표준이라든지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이 계속 좀 더 발전되고 있다면 계속해서 팔로우업을 해서 저희 PHA가 어떤 다른 폴리머 일반 플라스틱이나 바이오폴리머에 비해서 이거에 대한 솔루션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증명하고자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미세 플라스틱에 관련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실증 사업에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왼쪽에 보면 이제 트레디셔널하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일반적인 고분자는 플라스틱으로서 그냥 리사이클이 된다. 1번. 여기 표시가 되어 있는 1번이죠. 예. 리사이클해서 쓴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예를 들면은 이렇게 해서, 일반 토양이나 바다에서 분해가 된다. 2번.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얘는 없어지는 게 아니라 리사이클처럼 이쪽 생분해 쪽을 어떻게 하면 다시 또 돈이 되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선 3번인데 일단은 수집하는 게 문제예요. 이 생분해가 일반 플라스틱이 워낙 거대하니까 거기에 가정에서 매출한 생분해 그 완제품이 구분이 안 가요. 이게 딱 보면 이게 PLA하고 뭐하고 같이 만들어진 건지.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하든 수집하는 거에 대한 모아가지고 처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실증 사업이 올해부터 시작이 됐고요. 거기에 이제 저희 PH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PH 오른쪽의 그림과 같이 저희가 재작년에 찍었던 그래프 데이터인데 실제로 혐기소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홈 컴포스트니 뭐니 하는 거는 다 이거는 호기성이고 실제로는 이제 음식물 쓰레기 그 안에 이제 그 쓰레기에 여러 가지 이제 섞여 있다 보면 안에는 산소가 없고 그 안에는 대부분이 이제 그 안에 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우리 pH가 들어갔을 때 분해가 되느냐? 그러니까 혐기 상태에서 분해가 되는 데이터인데 너무 잘 됩니다. 그래서 APHA와 SCPHA가 실제로 이론량만큼 실제로 한 60일 정도에 거의 다 혐기성 분해가 되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저희가 가정에서 배출하는 것들이 모아만 진다면 이걸 갖고 쉽게 말하면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만들 수도 있고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그 아파트에서 나와가지고 맨날 이렇게 어떤 집은 그냥 버리는 데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 맨날 이렇게 분리를 하거든요. 이렇게 쓰레기랑 분리하고 그 봉투도 또 따로 버리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냥 넣고 그게 이제 혐기 소화가 같이 돼버리니까. 그렇게 해서 분해가 된다면 이제 여기서 나오는 바이오가스가 이제 지금 현재 국내에서도 한 160개 군데 지역에서 대부분 바이오 혐기 에너지화하는 그런 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저희가 그런 지금 실증 테스트, 요거는 파일럿에서 한 거지만 그런 테스트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은 메탄가스나 CO2 가스를 발생을 시키고 그거를 다시 에너지화하는 거,
그거 하나 하고, 저희가 이게 이제 과제도 과거에는 좀 있었는데, 현재로서는 우선순위 때문에 조금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지만, 여기서 나오는 그 바이오 가스를 가지고 다시 pH를 만드는 그런 그 연구 과정을 지금, 한참 진행을 해왔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다가 잠깐은 중단이 되어 있는데요. 아무튼 그런 부분으로 보면 이게 진정한 자원순환의 역할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사출 쪽에서는 저희가 그 어떤 쪽에 상업화를 했는지를 말씀드리면, 대표적인 거는 이제 웨이크메이크라고 올리브영에 이제 그 입점이 되었던 건데, 이제 그 요거 그 안에 그 케이스라고 하죠. 여성들 그 화장 케이스 그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닐라코라고 하는 이제 그 뭐라 그러지? 그거 이제 그 화장법과 그런 건데, 이제 그거를 저희가 다 사출로 해가지고 제품화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품화했고 꾸준히 나가고 있고, 인셀덤인가? 그 이제 뚜껑 보면 그 까만색 그 이제 그 화장품의 뚜껑, 그것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ABS 금형하고 PP 금형에서 그냥 찍어내도 제대로 다 그 수축률이나 이런 게 맞아가지고 그만큼 그냥 상업화된 그런 케이스고요. 서머포밍 쪽에서는 그림이 뭐 워낙 뭐 많이 있지만, 실제로는 저희가 가장 많이 나갔던 건 실제로 그 지금까지도 그렇고 그 시트 서머포밍입니다. 그래서 스시 트레이 쪽은 우리나라 유통은 다 그 한 뭐 70% 80%는 어디 뭐 이마트, 이트레더스, 뭐 홈플러스, 롯데마트 가시면은 저희 그 PLA 그 뒤에 보면은 이제 뭐 친환경 마크 찍혀 있고 뭐 이런 걸 보실 수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저희 거 PHA, APHA가 한 10% 정도 그 정도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걸 갖고 제품에 이제 문제가 됐던 게 PLA로만 했던 제품들을 유통을 하다가 계속 그 깨지는 문제가 생겨가지고, 요거를 저희 거를 넣고 나서는 거의 그런 불량률이 제로화가 됐고요. 그 다음에 또 고객들이 이걸 핸들링 하다가 이게 딱 부러지면서 이제 다칠 염려라는 리스크가 없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투명도도 그대로 유지가 되어서 실제로는 이거는 상당히 국내에서 가장 큰 마켓쉐어를 저희 입장에서는 가지고 갔던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필름 쪽입니다. 지금 필름 쪽에서는 저희가 상업화한 거라고 하면 제일 대표적인 거는 오늘 드림이라고 하는 그 올리브영에서 이제 그 당일 주문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발송을 해주는데, 그거의 그 비닐백은 저희 쪽에서 개발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는 그냥 이렇게 그 롤로 해가지고 이제 그 각 협력 업체들이 해가지고 롤로 주면 그걸 자동 포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일로 해서 센터에서 그 저희가 이제 뭐 어디로 뭐 배송을 한다 그러면 그냥 자동으로 그 오토매틱하게 이 아이템들이 그 재고에서 담겨서, 그리고서는 바로 그 송장 넣어가지고 보내는 그 작업이 요것도 한 2년 됐습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필름 쪽에 더 많은 노력들을 하고는 있는데, 상당히 이제 가격,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적인 부분, 그런 부분들을 조금 허들로 가지고 있습니다. 코팅 쪽은 이제 뭐 제일 처음에 했던 거는 어쨌거나 그 저기 관계사인 그 저 CGV에서 파군컵으로 출시가 됐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갑자기 그 커피 맥스 그 맥심 커피를 만드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거기에서 이제 그 시음료 컵 그것도 출시가 됐었고, 그 다음에 그 우리 그 저 CU에서 나오는 그 라면 컵이 라면이 있습니다. 그 컵라면 그것도 출시가 됐었고요. 지금은 컵반에 저희가 이제 몇 개 종류는 국내에서 시판되는 컵반에는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상용화된 거는 이제 굉장히 노멀화 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뭐 데이터가 너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좀 넣었는데, 일단은 뭐 리크가 되는지 안 되는지 온도별로 체크한 게 왼쪽 그림인데 전혀 문제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좀 특징적인 거 하나는 pHA가 30% 정도 되어 있고 PLA가 한 70% 정도 되어 있는 코팅인데, 이거는 컷 코팅, 이거 압출 코팅입니다. 코팅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요쪽 란에 보이는 것처럼 그 리펄핑을 해서 종이 회수율이 얼마나 되느냐. UL에서 규정하는 거는 85% 이상이 되어야 재활용이 된다. 이 종이를. 이런 건데, 저희도 이제 이런 거에 범주에 들어갑니다. 요거는 폴리에틸렌이 제일 좋고요. 나머지 PP라든지 뭐 PLA라든지 요거 단독으로 써있던 부분들은 사실은 그 범주 내에 넘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저희 이제 식품 그 부문이 있잖아요. 저희 CJ가 바이오 부문이 있고 식품 부문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콜라보를 같이 식품 쪽하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저희 거와 PP 각각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그 두부 관련된 뭐 이런 수비라든지 치킨 커리 라이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라면 이런 걸로 이제 식품 쪽에서 6개월 동안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평가 결과 일단 상태가 굉장히 깨끗하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개원해도 먹고 남은 그런 어떤 컵 내부의 그런 소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깨끗하게 기존 플라스틱으로 사용한 것보다 좋아진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때문에 일단은 그 CU에서 이제 그 PB 브랜드긴 한데, 거기서 자체적으로 오늘의 뭐 육개장, 닭게장 뭐 이런 걸 출시를 작년 초에 했었습니다. 섬유 쪽이 이게 이제 마지막인데요. 사실은 섬유가 가장 부가가치가 좋습니다. 다른 제품들보다 아이템이. 그래서 저희는 부직포 쪽하고 일반 저희가 이제 일반 섬유라고 얘기하는 파이버 쪽으로 그렇게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부직포는 조만간에 이제 올해 하반기쯤에는 저희 국내에서 제일 큰 위생업체하고 했던 게 3년 만에 결실을 보는데요. 그건 곧 나올 거고요. 그래서 좀 그렇고, 그 다음에 이 관련된 이런 그 섬유 쪽은 패션 브랜드하고의 이제 이런 콜라보가 상당히 긴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염색 업체들, 그다음 원단 업체들, 그 1차 벤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브랜드들의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K2니, 뭐 필라니, 뭐 아니면은 뭐 그러니까 노스페이스라든지 이런 거에 1차 벤더가 있습니다. 그 1차 벤더도 상당히 규모가 큰데 그쪽하고 콜라보를 하고 있는데 거의 이제 기술적인 허들은 많이 넘었고 최종적인 테스트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올해 안에 좀 뭔가 출시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 외에도 저희가 상당히 많은 부분들, 사실은 연구 개발에 과제를 많이 힘을 쏟았고, 그 중에는 아직 다 세상에 나오지 못하고, 일단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순차적으로 그렇게 좀 하려고 해놓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PHA라는 폴리머가 좋은 어떤 그런 마케팅적인 어떤 그런 소구점도 분명히 있는 데다가, 중요한 건 품질적인 측면, 가격적인 측면이 이제 고객의 눈높이에 맞춰서 점점 이제 그렇게 되어 갈 걸로 판단이 되고, 그렇다고 그러면 좀 더 상업화의 사례는 많이 나올 수 있겠다는 것을 기대하고, 이 정도에서 오늘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